지난주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78세의 박 할머니는 유서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아들이 이혼했다. 며느리가 날 원망하다 떠났다. 손주들도 나를 싫어한다. 나는 그저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박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엉망으로 한다. 돈을 물 쓰듯 쓴다. 애들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킨다. 그저 일상적인 푸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 직장까지 소문이 돌아갔고 며느리는 직장에서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승진해서 밀려났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내 편을 들었고 가족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입니다. 말 한마디가 가족을 무너뜨립니다. 말 한마디가 평생 쌓은 신뢰를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혹시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이 한 말을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까? 그 말들이 정말 필요한 말이었습니까?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습니까? 그 말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진 않을까요? 저는 73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금도 다이아몬드도 아닌 바로 침묵이라는 것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25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제가 아는 김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평범한 65세 남성이었습니다. 자식 셋을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여유롭게 살 나이였죠. 경로당에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놈이 사업한다고 내 노후자금 3천만 원을 가져갔어. 몇 달 안에 갚는다더니 벌써 1년이 넘었어. 연락도 잘 안 돼. 그저 하소연이었습니다. 속상해서 한 말이었죠. 그런데 일주일 뒤 김 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 둘째 아들 친구인데요.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습니다. 아드님께 빌려주신 돈 제가 2배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김 씨의 말을 엿듣고 있던 누군가가 그 정보를 사기범에게 팔아넘긴 겁니다. 요즘은 이렇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경로당, 복지관, 동네 카페에 첩자를 심어놓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김 씨는 결국 남은 노후자금 5천만 원을 더 잃었습니다. 총 8천만 원.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왔을 때 김 씨는 아들의 눈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말했죠. 아버지, 왜 밖에서 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사업 힘들다는 거, 돈 갚기 어렵다는 거, 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셨어요? 저 이제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입이 아들의 명예를 짓밟았고, 자신의 입이 사기범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입이 가족의 평화를 무너뜨렸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요? 제가 30년간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 100명 중 80명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한 말이 왜곡되어 퍼진 적이 있다고요. 10명 중 8명입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가까이는 그 말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든 이용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제가 살아오며 관찰한 결과 말 많은 사람들은 결국 4가지 대가를 치릅니다. 첫 번째,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경로당에 나와서 2시간씩 떠들었죠. 누구네 며느리 이야기, 누구네 아들 이야기, 심지어 목사님 사례비 이야기까지. 1년 뒤 이 할머니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허리 수술을 해야 했는데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었죠. 자식들은 다 지방에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 집에 가면 우리 이야기가 또 동네방네 퍼질 텐데 누가 가겠어? 결국 이 할머니는 요양보호사를 하루 15만 원씩 주고 고용해야 했습니다. 3개월간 1,350만 원이 나갔습니다. 말이 많아서 잃은 돈. 1,350만 원. 말이 많아서 잃은 것. 이웃의 신뢰. 두 번째, 자식을 잃습니다. 정확히는 자식의 마음을 잃습니다. 제 친구 최 씨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죠. 우리 아들은 서울대 의대 나와서 지금 강남에서 성형외과 개업했어. 하루에 환자가 50명씩 온대. 돈 엄청 벌어. 그 말이 세무서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고 아들은 추징금 8천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탈세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말 때문에 의심받는 병원이 된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 이야기는 밖에서 하지 마세요. 엄마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명절에도 이제 안 갈게요. 전화도 최소한만 하겠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자랑하려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노후 자금을 잃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세 강 씨 할머니가 은행에 갔습니다. 정기예금을 들려고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얼마 넣으시게요? 강 씨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금리 제일 좋은 거로. 그 옆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40대 남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 남자가 강 씨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은행 직원 명함을 내밀며 말했죠. 어머니, 저 은행 직원인데요. 특별한 VIP 상품이 있어서 직접 찾아뵀습니다. 일반 고객은 가입도 못하는 상품인데 결국 강 씨 할머니는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한 말에 갇힙니다. 나는 며느리가 싫어라고 자꾸 말하면 정말 며느리가 싫어집니다. 요즘 세상은 불공평해라고 자꾸 말하면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불행해라고 자꾸 말하면 정말 불행해집니다. 미국의 한 뇌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말을 21번 이상 반복하면 그것이 신념이 된답니다. 신념이 되면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말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신뢰를 잃고, 자식을 잃고, 돈을 잃고,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그래도 말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아, 나도 그랬는데 하고 찔리시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다짐입니다. 나도 바뀌겠다는 다짐이요. 자, 그럼 계속해서 희망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입 다물고 혼자 살아야 하나? 사람 만나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하나? 아닙니다. 지금부터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은 올해 76세입니다.
경로당에도 나가고 친구도 많고 자식들과도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여사님은 말이 정말 적습니다. 경로당 가면 대부분 듣기만 합니다. 웃기는 하는데 자기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이 여사님, 요즘 자식들은 잘 지내? 네, 잘 지냅니다. 손주들은요? 잘 크고 있어요. 끝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숨기는 게 맞나? 심지어 뒷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에서 이 여사님이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사람들은 이 여사님 앞에서 편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 있을 때 이 여사님을 찾았습니다. 둘째, 이 여사님의 말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1년에 10마디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 10마디는 다 명언이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다 하는 말들이었죠. 셋째, 이 여사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경로당 청소를 조용히 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병문안 갔고,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조용히 도와줬습니다. 작년에 이 여사님 생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경로당을 빌려서 생일잔치를 열었는데 동네 사람 80명이 왔습니다. 모두가 축하하러 온 겁니다. 그날 이 여사님의 큰아들이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말이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서운했습니다. 친구들 어머니는 다 학교에 와서 떠들고 자랑하는데 우리 엄마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만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40살이 넘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이 저를 지켜줬다는 것을요.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단 한 번도 돌지 않았던 이유가 어머니가 말을 안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어머니, 침묵으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경로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사랑입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침묵하는 사람, 속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3가지 선물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선물, 진짜 친구가 생깁니다. 말 많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만 진짜 친구는 없습니다. 재미로 모이는 사람들 뿐이죠. 하지만 말 적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적지만 그 사람들은 다 진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친구가 딱 3명입니다. 60년을 사귄 친구들이죠. 이 어르신이 작년에 암 수술을 받았을 때 그 3 친구가 교대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지켰습니다. 반대로 우리 동네 다른 어르신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100명이라고 자랑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병문안 온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단 2명이었습니다. 말 많은 사람은 친구가 100명이어도 아플 때 아무도 안 옵니다. 말 적은 사람은 친구가 3명이어도 평생을 함께합니다. 두 번째 선물, 자식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나에 대해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 젊은 분들에게 물어본 결과 10명 중 7명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모님이 나에 대해 밖에서 말하는 게 제일 싫다고요. 반대로 부모가 말을 아끼면 자식들은 안심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진짜 존중하시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야기는 절대 밖에서 안 한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도 참는다. 그게 너희를 지키는 방법이다. 지금 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옵니다. 전화도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믿으니까요. 세 번째 선물,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한 말이 어떻게 퍼질까?
누가 내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말이 적은 사람은 편안합니다. 잘못 퍼질 말을 안 했으니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어르신들 중에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밤에 자꾸 내가 오늘 한 말이 하며 뒤척이신대요. 반대로 말을 적게 하시는 분들은 잠을 푹 주무십니다. 마음이 편하시니까요. 실제로 한 병원 원장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환자분들은 혈압도 높고 불면증도 많다고요. 말을 줄이면 실제로 더 건강해집니다. 3가지 선물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친구, 자식의 신뢰, 마음의 평화. 이 3가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실제로 말을 줄여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70세 정씨 할머니. 정씨 할머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문제 인물이었습니다. 경로당 가면 2시간씩 떠들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큰 병을 앓고 나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혼자 죽겠구나. 그날부터 정씨 할머니는 30일 침묵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1일차, 경로당 가서 1시간 동안 아무 말 안 하기. 7일차, 누가 험담해도 그렇군요 한마디만. 14일차, 자식한테 전화할 때 3분 안에 끊기. 30일차, 하루 종일 꼭 필요한 말만 하기. 처음엔 힘들었다고 합니다. 입이 근질근질했대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뒤 사람들이 정씨 할머니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정 여사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뭔가 품격이 느껴져. 6개월 뒤 정씨 할머니는 경로당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동안 말 많기로 유명했던 사람이 말 적은 사람이 되니까 오히려 리더가 된 겁니다. 1년 뒤 며느리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좋으세요. 전에는 만나면 피곤했는데 이제는 만나고 싶어요. 정씨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70년을 잘못 살았습니다. 말로 사는 줄 알았는데 침묵으로 사는 거였어요. 두 번째 사례, 68세 손씨 할아버지. 손씨 할아버지는 퇴직 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교회 가면 계속 불평했죠. 나는 40년을 회사에 바쳤는데 퇴직금도 얼마 안 나왔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교회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만나면 기운 빠진다는 이유로요. 손씨 할아버지는 더 외로워졌고, 더 불평했고, 더 외로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 가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에게 복이 옵니다. 그날부터 손씨 할아버지는 하루에 자신이 하는 말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 말들을 읽어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말의 80%가 불평, 불만, 험담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날 피하지. 다음 날부터 손씨 할아버지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불평은 하루에 한 번만, 험담은 절대 안 함. 긍정적인 말이 아니면 차라리 침묵. 처음엔 하루에 10마디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더랍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손씨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손 집사님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만나면 편해.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야 사람 됐네. 손씨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저를 구했습니다. 말이 저를 죽이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70세, 68세,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바뀌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소용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특히 그랬죠. 외로우니까 경로당 가면 이것저것 떠들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설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6개월간 침묵 실험을 해보기로요. 첫 달 저는 손목에 고무줄을 찼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튕겼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절 지켜줬어요. 아, 지금 내가 불필요한 말을 하려는구나. 한 달 동안 고무줄을 500번도 넘게 튕긴 것 같습니다. 손목에 멍이 들었죠. 하지만 그 멍이 제 마음의 멍을 치료했습니다. 둘째 달, 저는 작은 노트를 들고 다녔습니다. 하루에 한 말을 모두 적었어요. 밤마다 그 노트를 읽어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00마디를 하는데 그중 250마디는 완전히 쓸데없는 말이었습니다. 날씨가 덥네, 요즘 물가가.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셋째 달, 저는 금지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카드에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젊었을 때는, 누구네 집은, 돈이 얼마나, 말하고 싶을 때마다 그 카드를 꺼내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카드만 봐도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넷째 달, 저는 24시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화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24시간 동안은 절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사람이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죠. 바로 대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24시간. 다음 날 아침, 그 화가 80%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다섯째 달, 저는 침묵 멘토를 정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 바로 이 여사님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안 하는지. 한 달 동안 관찰한 결과, 이 여사님은 질문받기 전엔 먼저 말하지 않는다. 대답할 때는 3초 생각하고 말한다. 남의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는다. 자기 자랑은 한 번도 안 한다. 저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섯째 달, 저는 하루말 개수를 50개로 제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50마디만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점심도 안 되어서 50마디를 다 써버리곤 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만 하게 되더군요. 쓸데없는 말이 자동으로 걸러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요즘 선생님 품격이 느껴지네요. 자식들이 전화를 더 자주 했습니다. 아빠, 요즘 만나면 편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밤에 잠이 잘 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손목에 고무줄 하나 차보세요. 작은 노트 하나 사서 하루 말을 적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말이 적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83세까지 사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평생 말이 적기로 유명했습니다. 경로당 가도 구석에 앉아서 듣기만 하고 친구들이 물어봐도 짧게 대답하고 자식들한테도 잔소리 한 번 안 하셨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최 선생님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사람 말이 너무 없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모두가 최 선생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최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300명이 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300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날 조문객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말씀은 적으셨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명언이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 말을 다른 데서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선생님은 말이 없으셔도 모든 걸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 눈빛으로 다 아셨어요. 최 선생님의 아들이 조사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적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다 크게 웃고 떠드는데 우리 아버지는 조용하기만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30살이 되어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살아낸 시간으로 증명하는 거다. 내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이번 실수보다 중요하다. 아빠는 내가 말로 변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하신 가장 긴 말이었고 제 인생을 바꾼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말없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참말 많던 사람이었지 하고 기억될까요? 아니면 참 품격 있던 사람이었지 하고 기억될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말 많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기억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73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말로 성공한 사람도 봤고 말로 망한 사람도 봤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행복했던 사람은 예외 없이 말이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이 적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경로당 가서 1시간 동안 말하지 말고 들어만 보세요. 내일 자식한테 전화할 때 3분 안에 끊어보세요. 모레 친구 만났을 때 내 이야기 대신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말을 줄여가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입이 근질근질할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참으세요. 한 달 뒤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자식들이 전화를 더 자주 한다는 것을,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6개월 뒤,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속을 알 수 없지만 신뢰받는 사람, 말은 적지만 존경받는 사람, 조용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인생은 단단해진다. 침묵이 깊을수록 삶은 빛난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나이 들어 누리는 최고의 품격이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고요하지만 단단하게, 조용하지만 빛나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0일 침묵 챌린지, 저랑 같이 하실 분 계신가요? 댓글에 도전합니다. 딱 3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30일 후에 다시 이 영상을 찾아와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성공했습니다. 또는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도전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그분들 인생에도 작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침묵의 힘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조용히 사세요. 감사합니다.